형부 이러면 안 돼요. 그녀의 숨소리가 내 귓가를 간지렸습니다. 그 순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섰죠. 안녕하세요. 올해 54세 은행 지점장 강도현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아내 윤선이와는 27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속에서 우리는 부부라기보다 동거인 같았죠. 선희는 제약회사 영업부장으로 전국을 돌며 일했고 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과 퇴근을 반복했습니다. 아침 대화는 형식적인 인사뿐, 포옹도 키스도 없는 건 오래전부터였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엔 큰 캐리어를 끌고 있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형부 저예요. 지민이요. 아내의 여동생 45세 이지민. 최근 이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얼굴을 본 건 6년 만이었죠. 예전엔 조용한 전업주부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필라테스 강사답게 탄탄하고 당당한 분위기였습니다. 언니 출장 갔어요. 방금 나갔는데 집 문제가 생겨서 며칠만 머물러도 될까요? 아내에게 연락했더니 흔쾌히 허락하더군요. 딸 방이 비어 있었기에 그곳을 내주었습니다. 지민이 짐을 풀고 있는 동안 집안 공기가 묘하게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기숙사 생활 중인 딸이 떠난 뒤 늘 고요했던 공간에 다른 사람의 숨결이 스며든 느낌이었죠.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부엌에서 지민이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오셨어요? 같이 드실래요? 그날 식탁엔 오랜만에 웃음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은행 일 필라테스 회원들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일상에 대한 가벼운 농담까지. 그 후 며칠 동안 집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했죠. 목이 말라 거실로 나가던 중 은은한 불빛 속에서 지민이 필라테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차림이었습니다. 얇은 나시와 짧디 짧은 반바지, 운동으로 다져진 매끈한 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형부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눈을 돌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반.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집 안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 때문일까요?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하던 저는 복도 끝에서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방향은 지민의 방이었죠. 문틈 사이로 비치는 불빛, 그리고 낮게 섞인 숨소리, 호기심과 망설임이 뒤섞인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보인 것은 침대 위에 앉아있던 지민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리고 그녀의 손길이 허벅지 위를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영부. 그녀의 입에서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죠. 뒤로 물러나 방으로 돌아왔지만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일까요? 환상일까요? 30분쯤 뒤 부엌에서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 커피 드실래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커피를 내리는 그녀.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하얀 티셔츠 밑으로 드러나는 운동복, 짧게 묶은 머리, 어제 보았던 탄탄한 몸매가 떠올랐습니다. 형부 항상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보통은 6시 반쯤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일찍 깼네. 저는 새벽 운동이 습관이에요. 몸이 굳으면 안 되니까. 그녀는 웃으며 제 팔을 살짝 만졌습니다. 어머, 근육이 있으시네요. 그 짧은 접촉이 전신의 전류처럼 퍼졌습니다. 출근길에도 머릿속은 온통 지민 생각뿐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도 서류를 펼쳐도 새벽의 장면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니 부엌에선 향긋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오늘은 형부 좋아하실 만한 걸 해봤어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자마자 다시 새벽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았던 그녀의 움직임,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다음날 새벽, 저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지민의 방이 아니라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곳엔 브라톱과 레깅스를 입은 지민이 있었습니다. 필라테스 동작을 천천히 이어가는 그녀.
땀에 젖은 이마와 매끈한 팔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부 들어오세요. 그녀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끄러움 대신 당당함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왜요? 운동 가르쳐 드리려는 건데. 그녀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손끝이 내 팔을 따라 어깨까지 스쳤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오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형부 같이 해봐요. 그녀는 제 앞에 매트를 펼쳤습니다. 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 위에 섰습니다. 지민이 제 허리를 잡고 자세를 교정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전신으로 퍼졌습니다. 허리를 조금 더 펴세요. 그래요, 좋아요. 그녀의 숨소리가 귓가에 닿을 때마다 머릿속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운동이 끝나자 지민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건넸습니다. 오늘 첫 수업 어땠어요? 뭔가 색다르네. 앞으로 매일 같이 해요. 형부 몸이 변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녀의 웃음 속에 단순한 친절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금기를 향한 첫 걸음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저는 묘한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자 집안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형부 오셨어요? 지민이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표정엔 환영과 장난기가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갓 볶은 나물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집밥이 그리울 것 같아서요. 저녁을 먹는 동안 대화는 자연스러웠지만 그 속에 묘한 시선이 오갔습니다. 형부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지셨어요. 그 말에 저는 물컵을 들어 시선을 피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겠다며 지민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고마움일까 아니면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은은한 조명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요가 매트 위에 앉아있는 지민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평범한 운동복이 아니라 민소매 셔츠와 아주 얇은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네요?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형부도 같이 할래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트 위에 올라서자 지민이 뒤로 다가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조금만 더 숙여보세요. 그 손길이 목덜미를 스치고 따뜻한 숨결이 귀에 닿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형부 몸이 생각보다 단단하세요. 그녀의 말투에는 가벼운 농담 같으면서도 어딘가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동작이 바뀔 때마다 그녀의 손이 제 팔, 허리,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운동이라기보다는 감각이 예민해지는 시간 같았습니다. 마지막 스트레칭이 끝나자 지민은 바닥에 앉아 물병을 건넸습니다. 형부 운동하니까 좋죠? 응, 나쁘지 않네. 내일 새벽에도 할까요? 그녀가 기대하듯 웃었지만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든 다음을 약속하는 건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잠자리에 들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손길과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치 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엌에서 지민이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민소매 원피스 차림의 그녀가 머리를 묶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침 드시고 가세요. 오늘은 특별히 일찍 일어났거든요. 식탁에 마주 앉아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 손목을 스쳤습니다. 형부 손이 참 따뜻하네요. 그 짧은 접촉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지민이 일어났습니다. 형부 오늘은 영화 한 편 어때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지만 팔꿈치와 팔이 자꾸 스쳤습니다. 화면에 집중하려 해도 그녀의 체온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화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지민이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형부, 저 요즘 참 이상해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확실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순간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죠. 지민은 재빨리 몸을 떼고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제 심장은 여전히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분명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긴장감 속에 묘한 기대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내는 지방 출장을 떠난 상태였고 거실에는 저와 지민만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려 했지만 페이지는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컵을 씻던 지민이 물었습니다. 형부 커피 드릴까요? 그래, 한 잔 부탁해. 그녀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저는 무심한 척했지만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은 티셔츠와 반바지, 그리고 그 사이로 드러나는 허벅지 라인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형부. 지민이 커피잔을 건네며 제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살짝 스쳤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하지만 제 심장은 커피보다 더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형부 행복하세요? 질문이 너무 갑작스러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요즘 형부 표정이 가끔 쓸쓸해 보여서.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지민은 거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녀는 창가에 서서 한강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심코 그 옆에 섰습니다. 밤 공기가 좋네요. 형부 이렇게 조용히 서 있는 거 오랜만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낮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민이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불빛이 스치는 그 눈동자엔 맡길 듯한 그러나 도발적인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부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 의식하시죠? 그 한마디가 머릿속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지민아, 그건 저도 형부를 의식해요.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가까워진 숨결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그녀의 손이 제 팔을 잡아 멈추게 했습니다. 형부, 오늘 밤만 우리 그냥 솔직해지면 안 돼요?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저녁에 집에 들어가.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순간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민아, 안 돼. 지금은.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그냥 잘게요. 지민은 천천히 손을 놓고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유난히 아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 2시,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지민이 제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형부, 잠이 안 와서.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는 멈췄지만 지금은 괜찮죠? 그 속삭임에 제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지민아. 대답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가 제 손을 잡아 자기 허리 위에 올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방 안가득 울리는 듯 했습니다. 형부, 오늘만이에요. 그 말이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풀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지민의 손길이 제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을 지워버렸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우리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숨결이 점점 가까워지고 손끝이 피부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 순간 바깥의 달빛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형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선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지민을 품에 끌어안고 그녀의 체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사랑과 욕망이 뒤섞인 채 새벽이 올 때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칠 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마주 누워 있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무겁고 앞으로의 길도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현관문이 열리며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일찍이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제 목소리가 떨린 것을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일이 빨리 끝나서 집에 오고 싶더라고. 그 뒤로 아내의 시선이 저와 지민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짧지만 날카로운 눈빛이 모든 걸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대놓고 묻진 않았지만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아내가 제 방에 들어와 테이블 위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엔 지민과 제가 함께 있는 사진이 있었죠. 한강 근처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 이게 뭐야?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와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6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게 답이야? 아내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짐을 싸야 했습니다. 집을 떠나는 발걸음은 무겁고 서글펐습니다. 아내가 등을 돌린 채 울고 있었지만 저는 끝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와 지민은 한적한 동네의 작은 월세 집으로 옮겼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형부 아니 여보, 정말 괜찮아요? 응. 이제는 후퇴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새 일자리를 구하고 평범한 연인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면 나란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 우리 곁에는 갓 돌 지난 아이가 있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제 품에 안길 때면 세상의 모든 비난과 후회가 잠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생각합니다. 그날 다른 선택을 했다면, 누군가를 깊게 상처 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민과의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때로 옳고 그름을 넘어 그 사람 자체를 선택하게 만드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선택한 길이 과연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